애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모르겠어요. 애들은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애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야구 연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잘 듣고 와야 돼. 그래. 살살 와서 부영 칭찬. 오늘 갑니다. 네. 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 선생님 모르시는 선생님 계시네? 선생님이시고 오늘 어렵게 많이 뵀죠? 네. KBS 해설위원도 하셨고 2002년도에는 히딩크 감독님을 영입을 하셔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강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훌륭한 분이시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체육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부의장, 전무이사, 기술위원장을 다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선수로서 성공을 하셨었고 지금 학자로서 가장 촉망을 받고 있는 분이죠. 우리 이영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월드컵 이후에 언론이나 어떤 구단에서 받은 인터뷰가 있어서 한 번도 자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구릉중학교 위해서 오셨다고 서울에 갔으면 그거 방송사 사장이 스포츠 기자가 문자가 와가지고 어찌 허기를 하셔서 교수님 여수로 내려가시냐고.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으니까 많이 좀 듣고 가슴속에 담아가세요. 우리 애들이 운동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구가 전부다라고 생각 마시고 우리 애가 잘하면서 다른 인생을 갖고 건강하게 잘할 때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정말 열정과 성화라는 표현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그 전부터 좀 친분이 있어서 지냈는데 어쨌든 축구 선수들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선수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잘 안 하긴 합니다만 혹시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경우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선수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셔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축구 선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박지성 아버님의 표현을 빌으면 죄인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성이 아버님의 표현을 빌으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학부모 축구 선수, 그러니까 학생 축구 선수의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성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자기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딱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는 것은 지성이를 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기 위해서 식당을 아예 접고 지성이 아버님 표현으로 하면 목숨 걸고 쫓아다녔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아마 지성이 아버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온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이런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부모님들 와서 강의 들으시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안 올 텐데 오셔서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지성이 아버님이랑 같은 생각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선수를 키우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거 보면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지? 특히 이제 대표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저 대표 선수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아이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왜 꼭 저렇게 반복되는 모습, 정말 어이없는 실수, 또 생각하는 한 번도 2002년을 빼놓고는 마음먹은 대로 한 번도 못 해보는 답답함.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방법이 없는 걸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축구 천재를 천재답게 볼 수 있는가? 또는 천재를 키울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선수들을 정말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오히려 더 죽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의 실제 경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클립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은 장면입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이없는, 또 왜 우리 선수들은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기가 완벽하게 여전히 국가대표가 돼도 안 잡힌 상태로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 심리적인 상태에서의 늘 불안함, 이것이 경기력 발휘에 절대적으로 잘 될 때는, 그러니까 상대가 약하고 골이 한두 골 들어가서 쉽게 될 때는 서로 다 쉽게 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플레이를 못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결정적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축구를 배울 때부터 이 의도적으로 너무 개인기에 의존한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에 위한 경기 훈련,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돼서 작년 재작년에 지도자들하고 많이 싸우면서 8대8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8대8을 하면서도 지도자들에게 그 전술적인 지시를 못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예 벤치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래서 그러면 경기가 중단됐을 때나 아니면 선수 교체할 때만 전술 지시를 해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축구장을 거의 쫓아다녀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볼 잡으면 야! 패스해! 특히 여자팀, 초등학교 여자팀 경기를 제가 많이 보러 다니는데
초등학교 여자팀 경기할 때는 지도자가 하나하나 옆볼 갈 때마다 다 지시를 합니다. 야 임마! 패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수들이 아이가 드리블 하다가 소리 지르니까 벤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경기한 지 얼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기를 배워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냥 그 다음으로 가는데 마치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기본기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 다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간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실수가 나오고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소년 프로팀이 있긴 합니다만 학원팀하고 보면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유소년 시스템이나 프로나 학교팀이나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초등, 중등, 고등이 지역 리그하고 방학 동안에는 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경기 위주의 훈련이 되다 보면 좋은 선수들은 일찍 망가질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만 가서 한번 보면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 결승 잘하는 팀의 선수들은 경기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몸이 안 좋고 부상당했는데 약간 심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면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좀 낫습니다. 중학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경기 결과에 16강이든 8강이든 4강이든 목숨 걸고 이겨야 됩니다. 대학을 가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조 안에서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선수는 오히려 상대방의 태클도 당하고 다칠 확률은 더 많고 실제로 많이 다치는데 출전 시간은 그 선수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 다음날 FIFA에서 권장하는 48시간의 쉬는 시간도 못 쉬고 매일 경기를 해야 돼요. 우수한 선수가 어쩌면 더 일찍 망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많은 선수,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가? 유럽 같은 데 축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축구는 유럽은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 7세에서부터 17세까지 한 10년, 11년 동안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선수를 육성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체력,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필요한 연령대에 맞추어서 훈련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단계를 보면 9살에서 12세 정도가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 유소년 단계,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유스 레벨은 초기 발달 단계와 조금 후기 발달 단계로 나누고 12세부터 14세, 15, 16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구분을 하면서 각각 기초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유스 레벨에서 그 다음에 16세 이상부터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레벨부터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단계별로도 보면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유소년 선수들의 육성에 대한 투자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부러울 정도로
우리는 우리 교장 선생님 덕분에 그나마 여러 가지 중학교 레벨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돼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수를 각 프로팀마다 아카데미가 있어서 선수들이 아까 좀 전에 봤던 세 단계 과정을 겪어 나가고 하면서 프로 1군 팀에 자기 프로 유소년 팀에서 1군 팀으로 가는 이 성장 과정을 조직적으로 부서별로 교육에서부터 의료적인 부분서부터 다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학원 축구의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다는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제일 빛을 발했던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 그 당시에 이제 19살이었습니다. 그 19살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입니다. 18세가 고등학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대학교 1학년 때 이러한 선수를 키워낼 수 있겠는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새로 국가대표팀에 뽑히긴 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18세 정도 되고 우리의 지금의 체계로는 사실은 19세 때 대학교 1학년 때에 이런 선수를 키워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프로팀 레벨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레벨에서 아까 우리 중학교 선수들 같이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기술, 축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프랑스 대표팀 감독하고 리버풀 감독을 했던 훌리에 감독이 16세 정도 레벨에서 기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기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요즘은 코치 감독 선생님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이겨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코치 감독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공부도 시키려고 그러고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그 경기장 가서 욕하지 마십시오. 심판부는 한쪽에 모여서 응원하면 별 제가 듣기 아주 민망할 정도. 그게 결국은 결과에 목숨을 거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우승을 전관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도 제가 드리는 말씀. 결과에 대한 압박을 중학교 때 하면 결코 좋은 선수를 키워내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선수가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프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년 기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음바페나 네이마나 호날두 같은 선수
그렇지 못한 선수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제가 기본기의 결국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컨트롤이 아까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동영상 봤지만 10m 패스를 연결을 못하는, 정확하게 연결을 못하면 그 다음에 감독이 3백이고 4백이고 뭐 4-4이고 4-2-3-1이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0m 패스가 안 되는데 그 위에다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 기본기가 적어도 볼 컨트롤에 대해서는 볼을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패스하고 드리블하면서도 내가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볼을 뺏기지 않는 볼 소유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술, 체력, 그 다음에 경기를 해나간다. 중학교 3년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야 됩니다. 골문에 20m 정도 될 때에 패스, 달려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속도까지 계산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선수는 적어도 11명이 하는 축구팀 경기에 베스트로는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의 시절에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일 염려하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잘해서 성장하면 괜찮지만 축구를 중간에 다치거나 아니면 스카웃이 못 되거나 축구를 그만두게 됐으면 어떻게 할 건가. 아마 이게 제일 한쪽에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만 좀 갖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책상에 앉아서 60분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축구를 못해도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게 그 습관이 안 되면 중학교 시절부터 기본기, 축구의 기본기와 마찬가지로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10분밖에 못 앉고 일어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책을 볼 수 있는 꼭 국어, 영어, 수학, 학과 공부가 아니어도 만화책이라도 좋으니 처음엔 10분 앉아있고 20분 앉아있고 30분 앉아있고 집에 와서도 혹시 책을 읽고 앉아있으면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거 오늘 30분 했네. 너 오늘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내가 사주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만 앉아서 책을 읽으면 그 다음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아이들이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보통 중고등학교 가면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특히 회장 부모님, 회장 총무님께 이 기숙사가 지금 형태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한쪽 벽에 문고를 좀 중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될 그 권장 도서 있죠. 그거를 좀 한쪽 코너에 회비를 벽출해서라도 코너의 벽에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 선생님들이나 코치 선생님들은 책을 보고 A4 용지에 하나씩 독후감을 예를 들어서 이용수가 읽었다 그러면 날짜 쓰고 많이 하라면 몇 장 쓰라 그러면 안 하니까 A4 용지 하나에 예를 들어서 삼국지 1권을 봤는데 삼국지 1권을 보니 이런 느낌이 돌았다. 독후감을 한 페이지 정도만 내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많이 내는 학생은 연말에 학부모 회장님이나 총무 아니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시상을 좀 하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문고를 좀 만들어 주시면 훨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또 이 방법이 축구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염려, 그 걱정, 이 중간에 잘 안 됐을 때, 또 다쳤을 때, 또 뭐 진학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여러 가지 그거를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굳이 왜 마음만 상하게 걱정만 하시냐. 차라리 그건 털어버리고 대신 이거 하나는 내가 책, 너 딴 건 몰라도 앉아서 책 읽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중학교 시절에 사실은 요기에 해당합니다. 요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많습니다. 유연성, 뭐 스피드, 민첩성, 평형성, 그 다음에 근력, 파워, 지구력. 그런데 이 중학교 시기에 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요 시기에 필요한 훈련을 이때 하지 않으면 이게 잘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보면 우리가 최고 성장 기간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빨간 라인이 그 키가 제일 크는 제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라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밑에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보면 스피드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적인 거, 유연성, 스피드,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은 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요때 이게 발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원하면 감독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훈련을 안 하고 뭐를 하냐면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잘 뛰어야 11명이 가장 쉬운 논리로 11명이 뛰는 거리가 긴 팀이 중학교 레벨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뛰는 게. 왜냐하면 기술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월한 팀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그러면 감독 선생님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유연성과 스피드, 코디네이션이 발달돼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이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력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우수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스피드나 유연성, 이 기술적인 거, 이 부분이 나중 가면 더 중요해지는데 중학교 때 이걸 못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마라톤 선수처럼 많이 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음바페 선수의 스피드라든가 볼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향상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우수 선수로 정말 단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 그러면 코칭 스텝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원 축구 시스템에서 실제로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구공중학교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이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감독 선생님,
결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재미있게 기본기부터 해주세요. 이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감독 선생님, 코치, 제가 많은 유소년 팀들, 학원팀이나 프로팀 유소년 또는 뭐 클럽팀 찾아가 보지만 사실은 지도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열악한 대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아니 나라고 왜 기본기부터 재미있게 못 가르치냐고. 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학교나 부모님들이 원하는데 결과를, 그리고 결과가 안 나면 1년 만에 계약 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을 볼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변화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지금 특징적인 것은 스피드가 그만큼 빨라지고 빨라지는 움직임에서 기술 발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술적인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수한 선수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그러려면 중학교 시절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그런 훈련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본 기술을 마스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게끔 좀 아까 제가 중학교 선수들하고는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중학생들의 눈초리나 이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듣는 태도나 끝나고 이제 얘기했을 때 답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딜 가면 반응이 없는 학생들이 제일 힘듭니다. 뭐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의 특징이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합니다. 뭘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뭐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앉아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운동장 나가서도 똑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 선생님 그거 왜 이렇게 하라 그러죠? 제 생각은 저는 선생님은 왼발로 잡아서 원터치 해놓으라 그러는데 저는 오른발이 편한데 오른발로 잡아놓는 게 훨씬 더 다음 동작이 빠릅니다. 이게 외국 학생들과 외국 선수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의외들은 저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더 나아요. 대부분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어찌 보면 영역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다운돼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정말 이렇게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유럽 무대나 아니면 월드컵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하고 또 책도 아까 60분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리고 트레이닝에 관한 것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코치 감독 지도자 선생님들이 생각할 부분이지만 이게 중학교 3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고등학교 욕심 같아서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18세 꼭 우리는 대학을 가도 좋고 저는 안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우리 너무 대학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는 생각인데 대학 아니어도 축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서 축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는
대학은 나중에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고 도전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 도전을 위해서 중학교 이 3학년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한 것 재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 혹시 나름이 알만 오는 사람 아니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마 대한민국 축구하면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염려, 그 걱정 이것이 이제 우리 애가 다쳐서 아니면 운동을 그만뒀을 때 실제로 제 아는 동료 교수 중에 한 친구 그 아들은 운동을 하다가 대학까지는 가긴 갔는데 대학에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이 친구가 거의 우울증 증상 비슷하게 돼서 방 안에만 혼자 있는 거야. 그 아버지 마음이 저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 하는데 어쨌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방법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아이들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중학교는 60분 1시간만 앉아있게 하겠다. 그것과 함께 운동을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하게끔 하는 이것만 돼도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축구도 재미있게 하고 미래도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편하게 괜찮습니다. 물어보세요. 문고는 만들어 주실 거죠? 네, 하셔도 됩니다. 저 3학년 김준수 아빠인데요. 네네. 저희 아들이 공은 참 차는 걸 좋아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아니면 부모가 옆에서 공을 더 재밌게 찰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뭐 해주는 게 있을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아이들 왔을 때 제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꿈이 뭐냐? 축구 선수랍니다. 그럼 축구 선수 이미 됐지 않았냐? 너희들은 선수인데 초등학교 선수, 중학교 선수. 그럼 꿈을 이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가대표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꿈이 저는 보다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 할머니가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만나자고 이메일이 와서 그 약속을 잡아서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씌워서 보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자기 반 아이들 한 20서너 명 되는 아이들을 중학교 가기 전에 6학년 여름방학에서 가을 되기 전까지 자기 꿈에 대해서 리포트를 책을 한 권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축구 선수가 꿈인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될 거며 기본기서부터 전술적인 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질문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친구 할머니하고 그 초등학교 친구가 하나
같이 따라왔어요. 안경 끼고 좀 뚱뚱한 놈인데.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꿈이 뭐냐? 와. 자기는 건축 빌딩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럼 어떤 건물을 지을 건데 20분간을 자기가 지을 건물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제가 생각하는 건물은 이런 건물입니다. 놀랐어요. 그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이메일하면서 정말 모든 학생이 다 이렇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다 자기가 리포트를 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들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우선 아이들이 목표를 먼저 분명하게 잡게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축구선수, 너는 측면 수비수다, 아니면 중앙 수비수다, 골키퍼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열과 성의가 있다면 그 선수에 대한 동영상, 딴 거 경기 90분간 보여주지 말고 내 아이와 내 아이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대한 것들을 클립으로 만들어서 자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동영상도 내 것도 볼 수 있으면 이게 경기하면 다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클립을 좀 해서 자기 것만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40분간 경기할 때에 하루 종일 이렇게 40분간 쭉 보면서 내가 보는 장면은 1분, 2분도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있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의 각자 아이의 동영상을 클립해서 보여주고 가장 잘하는 그 선수 아이 그 대표적인 아주 좋은 국가대표든 뭐 유럽에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클립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그 다음에 유럽의 뭐 잉글랜드의 또 독일의 스페인의 몇몇 선수들 그림으로 클립을 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혹시 가능하면 대화도 합니다. 넌 저 선수는 넌 뭐가 좋으니? 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너하고는 뭐가 차이야? 구박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니 구박하지 마시고 구박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축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공이 좋아서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이 몰려다니면서 축구를 하도 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정식으로 대회를 나가게 해주시고 팀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반부터는 이제 합숙을 하는데 양호실을 이렇게 칸 2개를 조그만 칸을 운동을 들여가지고 거기 이제 10명 조그만 방에서 자는 거죠. 자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감독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감독 선생님이 이제 오전 운동 끝나면 그 주변에 부모님들이 사니까 도시락을 아예 식사를 다 날라옵니다. 집에서 나눠서 아침 끝나고 아침 운동 끝나면 샤워하고 밥 먹고 부모님들이 도시락 다 가져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점심 때 가져오고 오전 운동 끝나고 나면 쪽지를 하나 줍니다. 감독 선생님이. 그래서 동그라미 수업 들어갈 사람은 동그라미 하고 수업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X표 하라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뭘 알아서 동그라미를 하겠습니까? 다 뭐 있겠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좀 쉬었다 운동하자.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 결과에 대한 지적은 축구 선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야단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실수했을 때 야단치면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라 뭐 증거라는 증거를 맞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또는 뭐 혼내거나 하는 그 방법은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 차라리 실수했을 때는 얘기하지 마죠. 그래, 괜찮다. 그리고 잘했을 때 자꾸 칭찬을 해주죠. 그래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걸 왜 잘했다 그러지? 그래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그 비디오 클립 만들어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생각하게 만들고 좋은 그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집에서 휴대폰을 보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아이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아니, 부모가 못 해주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유명한 축구 선수들 유튜브도 있지만은 그 개인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도 보잖아요. 네.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굳이 그걸 봐갖고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관념이 조금 왜냐면 지도자가 가르쳐 준 것을 배워야지 더 체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이 올린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거는 좀 멋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따라하느냐가 관건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술적인 것도 경기력에 그러니까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플립하고 뭐 그 저글링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 선수가 선수로서의 능력이 향상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개인기에 볼을 다루는 능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축구 게임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게임을 한 시간 동안 하면 축구 게임을 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건 게임인데 걔네는 자기가 못하는 걸 게임에서 그거를 위해서 한다는 표현을 쓰면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가 되는 거죠. 게임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게임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경기 상황의 다음 상황을 전술적으로 아이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이게 길어지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유럽 클럽 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문제가 노출이 안 돼 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나 EPL의 2부 리그, 챔피언십 리그에서 몇몇 팀에서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차단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게 필요한데 1시간 이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볼을 받고 돌아서고 그 다음이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이 스코어도 안 나오니까 경기 전술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아까 우리 지금 분데스리가나 그 EPL에서도 감독들이 이제 드디어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뭐 숙소나 이동할 때 이 와이파이를 차단해서 그 게임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아이하고 얘기해서 게임 좋다 그런데 1시간만 하라 이런 거는 서로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저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년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처음에는 재밌게 하려고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고난도의 이런 훈련이 되고 떨어져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저희가 말하면 약간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좀 하다가 안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그게 너무 이게 부모로서는 억지로 나누고 싶은데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어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쉬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일주일이고 그래 좀 한 일주일 우리 감독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한 일주일만 쉬었다가 한번 해볼래? 힘들면 좀 쉬었다 하지. 좀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3, 4일 안에 축구를 하고 싶으면 3, 4일 안에 엄마 나 갈래 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갔는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미 이 아이가 여러 가지 판단으로 나는 축구에 대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될 건 아닌데 조금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한번 일주일 정도 감독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쉬게 하십시오. 좀 아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3, 4일 쉬면 다 다시 한다 그럴 겁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그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아까 말씀에 대학을 가서 축구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도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고 축구하면서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고 연고대 이렇게 하는 뭐 유명한 대학을 하는데 그 대학을 가면서 축구를 하고 지금 생각에 안 가고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축구를 잘하면 사실은 길이 많죠. 네, 예를 들면 프로팀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딴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협회에 있으면서 조금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K1, K2가 있지만 이 K1, K2가 우리나라 전체 유소년 축구 인구에 비해서 팀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K3, K4까지가 확장이 좀 돼야 되는데 K3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제 K3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여를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뭐 월급을 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K3 같은 경우가 본인이 물론 K3 갈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 노력한다 그러면 아예 대학을 안 가고 K3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학을 가더라도 그 대학 축구팀이 아닌 대학은 대학생으로서 다니고 K3 가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K3하고 K4 정도까지 돼서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계속 할 수 있게끔 되는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그런 부분이고, 대학을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축구가 잘 안 됐을 경우 생각하면 대학이라도 졸업해야 뭐라도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혹시 아이들이 대학보다도 난 좀 능력이 되면서 차라리 K3 가서 해보고 K2도 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할 때 꼭 대학을 가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막 강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졸업 3학년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지금 진료문제 때문에 여러 고민이 네. 있어서 저는 아이가 먼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가 프로가 되려면 국가대가 되려면 산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고요. 이제 자기가 그냥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고등학교까지는 공을 차겠는데
대학교는 축구하고 별도로 자기는 대학을 가서 다른 방향으로 축구하고 재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네. 해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아니 그 좋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아닌 그 대신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다. 그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뭐 축구를 잘해서 축구 선수로서 대학이든 프로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뒷받침이 안 돼주니까 그냥 자기는 공을 차고는 싶은데 이만큼만 차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학년이 되니까 이 프로 축구나 국대가 된다는 것이 몸이 좁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주눅이 드는 경향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옆에서 뭔가를 알아갖고 애기를 프로로 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 아이들이 잘 압니다. 그 자기의 그 수준이나 아니면 자기의 잠재력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상급 고등학교 진학을 관계돼서 어떤 팀을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몇 가지 제 아들이 있다면 저는 딸만 셋이구나. 제 아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순서가 있는데 우선은 고등학교 지도자가 원하는 팀에 보낼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감독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스카웃을 이리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첫 번째가 사실은 그러면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선택이 고등학교가 주로 어디로 가나요? 목포, 금호고, 금호고. 목포고, 광주 숭이고. 전남권 안 전남, 네. 제천 등등.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팀들은 비교적 좋은 팀들이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지도자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그 지도자들의 성향을 부모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서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과도 좋지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는 지도자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좀 고민하셔서 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부모님이 뭐 더 서포트를 못해서 뭐 더 못 큰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육병초등학교 졸업생 선배고요. 저희 연호가 제 조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21살 된 육병초등학교 후배 대학교 지금 2학년 된 학부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제 대학교를 보내보니까 이게 대학교는 지금 C학점 이상이 안 되면 게임을 뛸 수가 없겠지. 다 해버렸잖아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보면 애들이 사실은 공부랑 학과 공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재가 많아요.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막상 얘네들이 공부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이 C학점이란 맞는 점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 C학점을 사실 학교를 보내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숙제 내죠 레포트를 제가 대신 써줄 정도로 왜냐면 운동은 해야 되고 학과 숙제는 많고 강의는 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이걸 운영할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체계적으로 어쨌든 학과 교과 공부가 좀 이어져야 막상 대학교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찌됐든 그 힘을 키워내야 될 힘들이 길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기본 점수를 받아야 학교 그 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은 뭐 크게 그 평가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60점이 60점 맞아서 안 되면 우리가 기초학력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방학 때.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기술위원도 계시고
교수님이 계시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처럼 정확하게 얘들이 정말 공부를 해서 시학점 맞거나 뭐 몇 점을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해야 얘네들이 대학교 가서도 게임을 뛸 수 있게끔 학습적 교과 공부가 연계가 돼야 되지.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아이들이 공부를 네.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는 애가 건국대학교 지금 축구 선수인데 이게 뭐냐면 대학을 가보니까 막상 축구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4시, 5시까지 운동을 학과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정말 축구를 시키고 싶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면 프로나 이런 데를 갔겠지만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한 거 맞는데, 어찌됐든 그런 길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K3, K4까지 그런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돼야 선수들이 많이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제가 이제 선배로서, 경험자로서 교수님한테 이런 강의를 또 듣고 보니까 저도 아마 이런 강의를 일찍 더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해야 될지 좀 좋은 이게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C0 부분은 축구협회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스포츠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서 이 기준 C학점 C0인 경우에 이것을 경기를 출전을 못하게 하는 이 규정을 따르는 대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대학에서 그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협회하고, 협회도 협회지만 사실은 대학연맹하고 그 관계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C0가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또 전혀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금씩 해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게 밑에서부터 바뀌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누구죠, 우리 조재범 심사기 선수 성폭력 사건 이후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거의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훈련과 경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특기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학력 이상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특기자도 혜택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등급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들이 모여서 계속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핵심은 그 핵심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밑에서부터는 당연히 바뀌어 나갈 거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이제 그래도 축구는 좀 많이 낮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대학만 스카우트해서 지원서 써서 갔는데 지금은 거의 6개 수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뭐 2-3개 합격되면 제일 좋아하는 대학에 가는 걸로 아주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스카우트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거의 이제 탈피되고, 그 대학 입시의 방법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반드시 40% 이상 반영해서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도 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은 대학 입시는 최소한 3년 6개월 전에 목표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는 친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큰 변화의 중심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당연히 학교 수업 시간에는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그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결과보다는 저희 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독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전 위주로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랑 또 애들이 또 시합 나와서 구경만 하는 것보다 같이 또 한 번에도 시합 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애들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참가 선수별로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감독님들도 여러 사람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저감이 되고 또 대회를 참가한 학생들도 자기가 항상 비주전이 아닌 조금 더 하면 쿼터를 해서 시합을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까 기술 말씀하신 그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쿼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만 해외 유소년 클럽팀에서는 사실은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출전 시간에 대한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좀 최대한 기회를 나눠가는 형태로 되는데 이것은 클럽이나 팀 차원에서는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거를 협회나 아니면 그 대회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전체 출전 시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기회를 좀 주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아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한 친구, 제가 좀 편하게 아는 후배인데 축구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고등학교 2년 동안 단 1분도 경기를 안 지켜줬다.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 와서 저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상담하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운동을 포기하고 왔대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 팀을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100%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감독 선생님, 코스 선생님 아니면 우리 회장님, 총무님이 감독 선생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다음에 비중이 좀 덜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기를 해야 거기서 성장합니다. 절대적으로 경기 없이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그것들은 이제 같이 고민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해결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터져서 그만해.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체육과를 나오셨어요. 거기서 석사 학사를 하고 미국 오리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챔시냐고 아주 학자로서 선수보다는 학자로서도 아주 인품이가 많이 되시고 현역 때는 또 럭키 김성이나 상업은행에서 운동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 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교 사정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가 어제 그제 제가 이번 주부터 지금 한 60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사랑을 투어를 임명을 했어요. 저희가 그저께밤에 가서 보고 어제 금요일이잖아요. 여수 교육청에 순위 사서가 한 분이 계셨어요.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그 양반을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 컨설팅을 받고 좋은 책 선수들 이거 책 싹 뽑아서 캡슐 나오기라고 시작을 저는 이 말씀 나올지는 몰랐고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를 중요한 건 인문학적 소양을
운동도 좋지만 제가 학부형 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 프로가 될 수 없다고, 다 국대가 될 수 없고 인성 바르고 운동하면서 애들이 기술 배우고 리더십 키우고 행복하면 돼요. 우리 애들은 그런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게임을 좀 더 뛰고 못 뛰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아버지 이야기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게임 하나도 안 뛰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게임을 안 뛰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치열함이 없어요. 기량이 항상 이렇게 기량이 항상 어느 정도 게임도 하면서 애들이 그 투전심도 뭔가 기대심도 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도서관은 저희들이 상암을 통해서 운동은 감독님이랑 코치가 시키고 상암이 두 분이 계시면서 격일제 근무를 매일 근무를 해요. 근무하는데 상암은 도서를 빌려주고 독후감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질 겁니다. 하나 더 또 그 작년에 권회에서 영어를 수업을 했잖아요. 올해는 일반 학생들이 40시간씩 방과후로 하는데 영어 축구부 애들은 60시간 확보를 했어요. 34시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어민 수업을 100시간 이상 우리 학생들은 축구부 학생들만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방과후 수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 축구부 학생들만 지금 영어 방과후를 시작을 했거든. 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나 예산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도 있으면 이제 거리를 주시면 저도 뭐 자식 키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르게 크고 또 참 훌륭한 선수도 되고 또 선수보다는 이 양반 우리 이 교수님 옛날에 쓴 논문 한 번 읽었어요. 이 양반 논문에 뭘 얘기하시냐면 성공한 인생은 축구를 수단으로 삼아서 축구가 목표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기량도 익히고 체력도 키우고 리더십도 키워서 훌륭한 인생을 갖고 수단이다 축구는. 한 10년 돼서 이 양반 교수님 보고서에 그런 대가 논문을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이런 뭐 흔치가 않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또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정보를 듣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